네, 이제 추세를 확인을 했으면은 이평선을 또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이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평선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이평선을 활용해서 어떤 형태의 추세를 만들고 있고 어떤 주도주의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평선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평선은 5일선이면은 5일 주가의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1선은 20일 주가의 평균이 추세로 만들어진 거라고 선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일선은 뭐 단기, 뭐 심리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평선을 통해서 지금 추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추세를 통해서 어떤 좀 형태의 매매 방식을 취하면 될지 또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평선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 배열, 그리고 밀집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이제 이평선이 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우리가 단기부터 장기까지 쭉 보는데 아시다시피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탄력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좀 둔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오히려 5일선, 이렇게 21선 좀 짧은 수의 어떤 이평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탄력적인 그리고 조금 더 움직임이 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생기게 되고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작은 숫자 순서대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추세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상승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는 것도 5일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5일선 핑크 색깔 5일선 먼저 꺾이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까지 점점 이제 다르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횡보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평선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까지 좀 확인이 되는구나 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배열인데 배열은 제가 항상 뭐 정배열 그리고 역배열 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역배열 초입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배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보통은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정배열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앞서서도 추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상승 추세를 일단 만들고 있으면은 그 추세선 자체가 어쨌든 지지 라인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지받고 반등하고 지지받고 반등하고 추세 라인대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는 저가 매수를 하려는 매수세가 붙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그려가는데 정배열 이 주가 상승 형태에서 이제 초입의 역배열 상태로 방향이 그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좀 밑으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역배열의 형태로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본격적인 역배열 주가 하락 이 진행이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좀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정배열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가 상승 전환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정배열로 주가 상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좀 반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항상 역배열 초입에서는 주가의 어떤 탄력도가 좀 죽을 수 있으니 그때는 아무리 업황이 좋고 아무리 좀 좋은 상황이 좀 연속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생각이 아니시라면은 조금 한번 중간에 끊어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열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은 어쨌든 이 주가의 평균 수치가 좀 줄어든다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드크로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이탈해서 뚫고
뚫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역배열의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안 깨던 라인들을 깨고 나타나지 않던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매매하는 측면에서 좀 주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정배열 말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구간에서도 우리는 좀 반대로 이때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밀집도인데 이게 추세가 뭔지 알았고 배열이 뭔지 알았고 이평선의 방향이 뭔지 알았으면은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떨 때 이평선들이 돌아서고 추세를 만들고 방향성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밀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평선에서는. 이게 뭐 차트를 많이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데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집도가 왜 중요한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밀집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 사이에 분리된 거리 자체가 좁아진다라는 거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멀어져 있던 아까 봤던 예시랑은 조금 다르죠. 멀어져 있던 이런 이평선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이런 순간이 밀집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밀집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밀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존에 만들었던 추세가 바뀔 가능성을 좀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한 걸로도 보면은 장중 단기 이평선 사이의 분리된 거리와 밀집도가 멀어질수록 기존의 추세가 유지되고 멀어졌던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하면 추세 전환이 가까워짐을 예고한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이평선들이 모이는 시점이 시세의 반전을 예고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좀 주가가 모이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되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밀집 된 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평선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주가의 어떤 좀 탄력도 그리고 주가의 어떤 시세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금 그런 탄력도가 살짝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 이평선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다시 한번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시세의 반전을 우리가 꾀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힘모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이 되면서 이평선들이 또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기존의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좀 점쳐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좀 보시면은요. 이건 LG 에너지솔루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온 건데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좀 탄력도 있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시세가 상당히 좋았었고 기대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이때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이후에 동일한 고가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 나타나죠. 이것도 이전 시간에 배웠던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 측면에서 봤을 때 전고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거예요. 돌파를 못하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심리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아, 얘가 여기를 뚫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구나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맞고 떨어지죠.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평선들이 과거에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점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자기들끼리 모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역배열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주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이평선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이 하락 추세가 벗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시기는 그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잡히고 이평선이 가깝게 모아지는 시기. 네, 그런 시기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았구나. 그리고 곧 있으면은 추세 반전이나 시세 반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타나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밀집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특히나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는 경우에는요, 좀 시세 상승, 시세 분출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평선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평선을 이렇게 바닥권에서 모아두고 주가가 여기서 막 와리와리 이렇게 하다가 이 이평선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때 이평선이 모였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그렇게 크게 뭐 위든 아래든 간에 크게 뭐 변동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좀 재미없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어떤 이슈나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 장대 양봉이 쫙 세워지면서 과거의 이평선, 이렇게 모아놨던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요, 본격적인 이평선의 괴리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시세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모아놓고 한 번에 강하게 돌파하는 어떤 차트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좀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찾아보시면은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현대힘스도 계속해서 좀 하방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이거는 살짝 좀 다르기는 해요.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놓고 바닥권에서 바로 올린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격이 살짝 그래도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면서 이 거리가 있는 이평선들을 또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20일 이평선, 60일 그리고 이 120일 선까지 강한 장대 양봉, 이게 상한가 캔들이거든요. 상한가로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이 새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거는 추가적인 시세가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트 흐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과거에 뭐 특정 일자 상한가 뭐 0177이거든요. 이거는 영웅문 기준으로 했을 때 0177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나타나는 요거로 이제 찾는 겁니다. 쭉 찾아요. 한 20% 이상의 주가 흐름이 나온 종목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차트 흐름이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신다면은 뭐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라던가 그리고 뭐 20%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방에 시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이 과거의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그러니까 장기, 중기, 단기까지 다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종목들을 일단은 추립니다. 일단은 추려서 그 종목들이 뭐 조정 시에 뭐 이평선에 지지를 바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앞서서 뭐 설명을 해드렸던 뭐 박스권에서의 지지가 있다던가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지지 라인대를 확인을 하면서 그 지지 라인대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이후에 추세 추종으로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뭐 특정일자 상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종목들 쭉 돌려보거든요. 쭉 돌려보면서 이거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네. 이날 같은 경우에 1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그거랑 똑같죠. 과거에 이렇게 좀 이평선 거리 좀 있다가 한 번에 쭉 모아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좀 잔잔바리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니까 당연히 이평선들도 모이게 되겠죠. 거의 자기들끼리 꼭 붙어 있다가 이 구간에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이게 살짝 벌어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 21%짜리 장대 양봉이 이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 나와줬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계속해서 탄력도를 이어가는 모습들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 번에 쫙 추려봐요. 쫙 추려보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뭐 매매 준비, 뭐 장전 준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은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종목이 잘 갈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실제로 찾아서 바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물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좀 감을 익히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종목들 일단 관종에 넣어놓고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좀 흘러가는지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좀 매매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는 거 좀 저는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앞서서도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평선들은 항상 좀 자석 같은 거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가도 멀어지고. 왜냐하면 어쨌든 주가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흐름이 흘러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좀 정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좀 쭉 옆으로 기더라도 위든 아래든 간에 방향성을 설정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이평선의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진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평선이 멀어지게 됐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멀어진 이평선이 쭉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물론 추세가 더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것도 이평선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좀 가까워지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언제 우리가 좀 매매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 이평선만 보고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좀 모호하고 어떻게 매매 활용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이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 이격도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격이 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격을 줄이면서 주가가 뭐 예를 들면은 많이 올라왔으면은 좀 하락할 혹은 뭐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던가 네, 이런 좀 매도 포인트, 타점을 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그 보조 지표 중에 하나가 이격도입니다. 그래서 이격도 보조 지표를 뭐 추가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거는 영웅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표 추가라는 게 있어요. 네, 지표 추가 누르시고 여기서 찾기에 이격도라고 검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격도는 20일과 60일을 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 환경 설정이 나오거든요. 지표 설정이. 그래서 여기서 20일이랑 60일만 저는 보게 체크를 해 놓을게요. 20일 잘 보이게 일단 뭐 빨간색 해 놓겠고요. 그리고 60일도 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좀 남겨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0일이랑 60일 뭘 보든지 간에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둘 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격도는 퍼센테이지예요. 백분율로 나눈 거고요. 이격도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100%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거 있죠. 퍼센테이지 100%를 웃돈다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은 이게 평균보다 높은 거고요. 100%를 밑돈다 그러면 주가가 이평선보다 낮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랜빌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림만 보고 매매 신호를 판단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격도는 그 간격 정도를 이제 좀 수치화해서 매매 신호로 파악한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좀 20일 이평선에 의한 이격도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격도라고 하면은 20일 이격도를 말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20일 이격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신호는요.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105% 이상이면은 매도 신호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9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 신호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60일선 기준으로 본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큰 어떤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상하 10%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60일 이격도는 110%를 넘어가게 되면은 매도 신호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90%를 밑돌면은 매수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121선으로 보겠다, 122평선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상하 15%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다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세에 따라서 이격도를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강세장이다, 너무 좋은 시장이다, 그러면은 21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한 8% 정도까지도 이제 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흔하고요. 그리고 60일이나 121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추가해서 뭐 플러스 3%나 5% 정도씩 추가해서 범위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 좀 시장 상황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코스피나 코스닥 보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때는 이격도를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평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평선의 어떤 좀 이평선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평선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 어떤 이후에 어떤 추세가 강하게 올라올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하는 방법들, 그리고 매수 매도 어떻게 이격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